지비님이 마녀들의 수다. 예. 오늘 김상현님은 칼춤만 추지 마라. 이렇게 사실 동시만기일 되면 항상 이 내 마녀가 또 어떤 심수를 부릴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지난번에 그 9월 동시만기 때 한번 나오셨었고. 예. 그리고 저를 잊어버린 줄 알았죠. 예, 역시 저는 한번 보고 버리는 패구나. 아이, 별 말씀을요. 만기일만 기다렸습니다. 만기일만. 네네네네.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살짝 전화를 드려서 네. 돌아오는 만기일에 네. 내 마녀와 함께 보고 네. 싶은 사람으로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 네. 이게 삼성자산운용에서 네. 헷갈려하지 않나요? 이분이 파생상품 아직 하시는 분인지 저기 ETF 하시는 분. 아직 잘 모르십니다. 회사에서 잘 모르고요. 오늘도 컴플라이언스 전화 한번 받았는데요. 예, 앞으로는 컴플라이언스 신고 똑바로 하고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업에 계시는 그 수많은 파생상품 담당하는 애널리스트 분들한테 너무 죄송하고요. 네. 제가 한번 업계를 떠났으면 영원히 네. 떠났어야 되는데 네. 예, 그들의 자리를 계속 침범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HDMI 손을 안고 잤구나 내가. 네네네. 제가 꼭 어느 쪽이지? 예, 이쪽에 있습니다. 반대쪽. 예. 그러니까 지금 현직에 있는 파생상품 그 선물 옵션 애널리스트들보다 최창규 본부장님이 인기가 더 많아가지고. 아유, 아닙니다. 아니 현직에 계실 때보다 인기가 더 많은 거 아닙니까 지금? 현직에 있을 때는 일을 열심히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네네. 자, 사실은 우리 최창규 본부장이 현재 코덱스로 유명한 네. ETF, 네. ETF 컨설팅이라고 해야 되나? 컨설팅인데 ETF는 네.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마케팅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예, 컨설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리테일 컨설팅, 리테일 마케팅과 기관 마케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는 이제 코덱스 ETF를 이제 많이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예. 그런 얘기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요? 예, 컴플라이언스 걸리기 때문에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혹시 저를 계속 보시고 싶으시면은 네. 제가 절대 투자 권유를 했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절대 코덱스 추천했다 이런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예, 그것만 명심해 주시면 이게 컴플라이언스가 너무 어려워요. 특히 어려워요. 저는 삼성이다 보니까 네.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제가 또 양질의 컨텐츠로 아니면 양질의 정보로 여러분들께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코덱스라는 이름만 우리가 각인을 계속 하는 걸로. 네네네. 그 정도. 근데 선물을 갖고 오셨어요? 예, 저희 그 기관 고객들 대상으로 나눠드리는 선물인데요. 제가 이대호 기자님 피부가 너무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한번 뜯어보시겠어요? 크리스마스 선물인가요, 이거? 연말 선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아니, 이게 포장지가 크리스마스. 네. 이거 저기다. 이거. 아시나요? 어디선가 한번 본 것 같아요. 예, 비타민계 비타민. 구찌라고 불리우는 비타민계 샤넬이라고. 이거 PPL 같은데? PPL이에요? 아니야. 그러면 이걸 보시고 이거 뭐야? 옷소물? 어느 회사 거요? 예, 외국 건가요? 네, 외국 겁니다. 메이드 인 저머니. 네네네. 이 사람들 말 안 통하는데? 수입 판매원 동아제약. 동아제약. 혹시 동아제약에서 보고 계시면 PPL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PPL 아니니까 여기다 쏙 넣어야지. 네. 네, 꼭 드시고 효과 좀 말씀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네네. 잘 먹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그러게. 우리 잡담하느라 5분 지나갔네. 본업으로 동시만기일에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포인트부터 좀 먼저 짚어주실까요? 네,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삼성전자의 배당입니다. 삼성전자의 배당이 왜 중요하냐? 연말에는 프로그램 매매가 배당이라는 보너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롱바이어스, 즉 주식을 매수하고 선물을 매도한 매수 차익 잔고 형태로 연말을 보내는 경우가 많고요. 거기에 핵심되는 모멘텀이 바로 배당이고요. 배당 중에서 제가 현물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현물이라는 게 종목 하나, 종목 두 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코스피 200개 종목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 중에 30%가 삼성전자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배당을 많이 주느냐, 조금 주느냐에 따라서 오늘 마감 동시효과 때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냐, 조금 들어오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 배당락을 감안한. 배당락까지 감안했다기보다는 일단은 삼성전자의 연말 배당 작년처럼 특별 배당을 줄 것이냐 아니면 안 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잠깐 화면 보시면은요. 제가 삼성전자 선물의 가격을 좀 찍어놨는데요. 지금 12월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만기가 되는 삼성전자 선물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현물 가격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삼성전자 현물 가격이고요. 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삼성전자 선물 오늘 만기가 되는 가격입니다. 거의 차이가 없으시죠? 이거는 오늘 만기가 되기 때문에 만기가 되면은요 선물은 요 현물 가격으로 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시나 제가 크게 하겠습니다. 요거를 좀 밑으로 놓고. HTS는 지금 글자가 원체 작아서. 네네네.
저희가 좀 화면을 확대할 필요도 있습니다. 네, 혹시 화면 확대 가능하시면 네네.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더 한번 늘려볼게요. 네. 자, 다시 한번 복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감 동시효과 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거냐, 들어오지 않을 거냐는 연말 배당에 달려 있고요. 연말 배당의 크기가 크면 이 연말 배당을 노리고 프로그램 매수가 좀 세게 들어올 거고요. 연말 배당이 작다면 프로그램 매수가 좀 주춤하게 들어올 건데, 이 연말 배당을 노리고 들어오는 프로그램 매수는 코스피 200이라는 바스켓으로 들어오고요. 코스피 200이라는 바스켓에서는 삼성전자 비중이 30%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의 배당의 크기가 연말 배당, 오늘 이제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들어올 수 있는 프로그램 매수의 규모를 결정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배당 크기를 측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삼성전자의 배당 크기를 측정하는 좋은 방법은 삼성전자 선물, 참고로 삼성전자 선물이라는 것은 개별 주식 선물을 말하는 겁니다. 네. 삼성전자 선물 내년 만기가 되는 1월물에는 삼성전자의 배당을 빼고 거래가 됩니다. 이미 그러니까 그 선물 가격에 반영이 돼 네. 있다라는 논리죠. 왜 그러냐면요, 현물을 들고 있으면 배당이라는 보너스를 받으실 수 있는데, 네. 예, 선물을 들고 있으면 배당을 안 받습니다. 선물이라는 그렇죠. 것은 일종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배당을 안 받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시는 게 내년 1월에 만기가 되는 삼성전자 2022년 1월물 선물의 가격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 파란색 혹시 보이시나요? 예, 요 파란색. 얼마죠 지금? 77,000원입니다. 77,000원. 예, 그리고 지금이랑 지금 얼마 차이가 삼성전자 현물 가격은 77,500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요 차익이 얼마죠? 500원. 예, 500원만큼 배당이 나올 거다라고 엥? 선물시장에서는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에 거의 3,000원 가까이 나왔거든요. 예, 작년에 나온 3,000원은 연간 배당이고요. 아. 특별 배당이었습니다. 연말에 많이 줬고 네, 특별 배당이었습니다. 올해 근데 네. 제가 지금 컨센서스를 보니까 네, 현금 배당이 주당 1,667원. 요게 연간입니다. 이거 착각하면 안 되는구나. 네, 왜냐하면 지금은 360원씩 분기마다 배당을 했습니다. 맞아. 3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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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0원. 그래서 연간으로 모아보면은 뭐 대충 350원 계산하면 700원, 700원, 1,400원이니까. 그러니까 이미 3분기까지 거는 다 받은 거고 네네네. 지금 3월물로 만약에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중요한 건 4분기 말 기준으로 주는 배당금이 그렇죠, 그렇죠. 그것만 얼마인지. 네, 맞습니다. 그게 대충 지금 한 500원 500원 정도, 500원에서 시장에 반영이 돼 600원 있다. 정도의 선물 가격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프라이즈 놀라셨나요, 여러분? 아마 놀라신 분 없으실 거예요. 지금 놀란 건 그겁니다. 이해가 잘 안 가서 놀라셨습니다. 제가 설명을 어렵게 해서 죄송하고요. 아니, 아닙니다. 예. 이제 원래 다시 어려운 한번 내용이야.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선물이라는 상품은 현물이랑 달리 권리만 예. 내가 권리만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현물에서 발생하는 권리, 즉 배당에 대한 권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선물 내년 1월 만기가 되는 삼성전자 선물에는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었을 때 받게 되는 연말 배당만큼을 차감해서 디스카운트해서 거래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내년 1월 만기가 되는 선물 가격이 77,000원이고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삼성전자의 현물 가격이 77,500원, 6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이 둘 사이의 갭인 700원 내지 500원 정도가 시장에서 특히 선물 시장 참여자들은 요 정도가 4분기 말, 즉 12월 말에 삼성전자 배당으로 떨어질 겁니다. 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76,900원, 77,000원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네네네네. 있는 삼성전자. 네, 근데 이거.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 분기에 360원 정도, 361원 정도 배당을 줬었기 때문에 네. 연말에 4분기에 조금 더 배당이 나올 것 같다. 음흠. 361원보다는 한 1, 200원 정도 배당이 더 나올 것 같다라는 컨센서스가 지금 선물 가격에 반영이 된 거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게 아니라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361원 정도 이제 배당,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500원 정도, 네, 500원이라 치고. 600원 정도 배당을 주게 되면은요. 네. 코스피 200의 배당 수익률, 이 200 바스켓의 배당 수익률은 대략 한 1.3에서 1.4% 정도 됩니다. 바스켓 수익률은 네, 바스켓 전체의 배당 수익률. 전체 배당 수익률, 코스피 200의 배당 수익률. 네네네. 1.3에서 1.4%니까 요 정도면은 어떠세요, 시청자분들? 이 정도면 좀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좀 아쉽겠죠. 아쉽죠. 그런데다가 최근에 또 주가 지수가 반등하는 바람에 시가 배당률로 따지면 시가 좀 더 배당률로 따지면 좀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네, 좀 떨어졌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오늘 한번 종목 주가를 한번 볼 텐데 카카오페이가 아하. 예,
이제 시총 상위에 있죠. 네네네. 잠시만요. 카카오페이가 오늘 그 코스피 200에 편입되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오늘 종가 네. 이후에 예, 내일부터 코스피 200에 이제 새로 반영이 예, 그래서 되죠. 어제 이제 제가 모 방송에 나와서 오늘 카카오페이 코스피 100에 들어가니까 좀 눈여겨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이제 제가 이 종목이 좋다 또는 나쁘다를 언급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6.4% 예, 급등. 이제 올해 신규 상장한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페이라든지 뭐 음. 크래프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다 코스피 100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들어왔는데 이들 종목들이 연말 배당을 세게 때릴까요? 아니면 배당을 안 할까요? 거의 안 하겠죠. 예, 그러니까 코스피 200의 이런 종목들로 인해서 코스피 200의 전체 배당 수익률이 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과거에는 그러니까 뭐 중후장대, 뭐 반도체 이런 애들은 이제 배당을 많이 해줬었는데 이제 시총 상위주가 기술주, 뭐 IT, 바이오, 그다음에 뭐 빅테크, 핀테크 이런 애들이 올라오면서 사실 이제 배당을 많이 안 주는 그런 네, 성격들이 네, 돼버렸고 네, 네, 네. 그래서 코스피 200이 전체적으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배당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또 작년처럼 삼성전자가 서프라이즈하는 깜짝 배당을 했냐 안 했냐 이것도 중요한데 아까 제가 선물 가격을 계속 첫 화면에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삼성전자 선물에는 한 500원 내지 600원 정도의 배당만 반영되어 있지 연말 특별 배당에 대한 특별 기대감은 배당, 없다. 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코스피 200 바스켓의 연말 배당 기대감은 살짝 떨어졌어요. 살짝 떨어졌기 때문에 나쁜 네.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나쁜 얘기 드리려고 현상. 예, 네, 현상. 나쁜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살짝 떨어졌지만 연말 배당이나 보너스가 1.3, 1.4% 정도면은 뭐 지금 현재 금리 수준 생각하면은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땐 나쁜 수준입니다. 기준금리가 1%인데. 네, 그런가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오늘도 보시면은 지금 이게 프로그램 매매고요. 차익 거래라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주식 바스켓을 사고 그렇죠. 주식 바스켓을 사고 선물 매도하는 이런 게 매수 차익 거래. 반대로 주식 바스켓을 팔고 선물을 사는 이런 것들이 매도 차익 거래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여기는 순매수가 잡혀 있으니까 예, 지금 차익 거래에서는 순매수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2,659억 원어치 네. 순매수가 잡혀져 있으니까 이게 바로 연말 배당을 노리고 주식을 매수하고 선물을 매도한 형태의 매수 차익 잔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만 놓고 보면 네네. 네. 그리고 오늘만 비단 이렇게 된 게 아니라요. 한번 일별로 볼까요? 어제 2,870억 정도. 네네. 프로그램 어제도 꽤 순매수 많이 차익 들어왔고요. 예, 차익 거래만 보겠습니다. 어제도 꽤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때 뭐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뭐 121억 정도 매도가 나왔을 뿐이고요. 네. 이때도 뭐 212억 정도 매도가 나왔을 뿐이고요. 한번 누적으로 볼까요? 만기 누적으로. 만기 누적으로 보면 벌써 7,6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아, 그러니까 12월 물 기준으로.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물량들이 최근에 오미크론 사태 이후에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 이면에 있는 게 뭐냐?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누누이 설명드리고 있지만 12월이라는 만기는 좀 약간 특이하게도 연말 배당이라는 메리트가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프로그램 매매, 특히 차익 거래는 주식을 매수하고 선물을 매도하는 매수 차익 거래 형태로 프로그램 매매가 이루어지고요. 이거는 연말 배당을 노린 물량이기 때문에 오늘이 만기이어서 오늘로 뭐 끝난다 이런 개념보다는 연말 배당락 전까지는 좀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 물량이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걸 볼 때 저는 뭐 이제 한 10분 정도 남긴 했지만 아마 종가에도 좀 뭐 매수가 좀 더 들어오면 들어왔지 네. 뭐 매도가 나오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일단은 주식을 사는 매수 차익 거래가 좀 많이 구축이 돼 있었고 네. 그것은 말 그대로 배당까지 이제 받으려고 하는 그런 네네. 수요일 거라고 보면 되는 거고. 자, 프로그램 매매를 투자자별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투자자별로 뜯어본다면 차익 거래 오늘 투자자별 보시면은 예, 금융투자랑 연기금 등에서 화면이 좀 작네요. 예. 저걸 좀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예. PD가 늘리고 제가 있습니다. 좀 크게 해드리고 싶은데. 아니요, 저희가 늘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혹시 뭐 시청자분들 보이시나요? 금융투자와 연기금 등에서 네. 예, 빨간색으로 찍혀 있다라는 것은 차익 거래에서 순매수가 이만큼 찍혀 있다라는 거고요. 이 두 투자 주체만 합쳐도 벌써 오늘 2,600억 이상 순매수를 집행을 하면서 오늘 만기 상황을 좀 우호적으로 이끌고 있는데요. 제가 금융투자는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금융투자는 LP라든지 리퀴더티 프로바이더 차익 거래라든지 아니면 자기 자본을 이용한 뭐 그 미니 선물 그 시장 조성자를 이용한 차익 거래라든지 이런 걸 주로 하는 투자 주체고요. 연기금 등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정사업본부. 아, 우정사업본부에 차익 거래가 많죠. 네네네네. 그래서 이들 주차 중심으로 오늘 꾸준하게 프로그램 매수, 특히 차익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종가에 보통 오늘이 일반적인 만기 상황이었으면은 네. 아마 종가에 뒤집어 버릴 수도 있어요. 네, 매수 들어왔다가 종가에 청산. 지금 뭐 6월이나 9월 만기였으면 그렇죠, 그렇죠. 그때 된다면 네. 제가 아마 이렇게 방송을 했을 거예요. 이 물량들은 일종의 단기성 차익 매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종가에 던질 겁니다. 그래서 종가에는 요 요 물량 중심으로 청산에 대비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겁니다. 뭐 지수가 뒤집어질 수 예.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12월 만기고 12월 만기는 연말 배당이라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뒤집어지는 물량이라기보다는 꾸준히 쌓아가는 물량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관이 한 2,600억 원 정도 네. 순매수를 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연기금 2,000억 네네네네. 물량이고 그리고 비차익 거래는 그 앞서 차익 거래는 주식과 선물을 항상 쌍으로 네. 그렇게 매매하는 거래고요. 비차익 거래는 일종의 바스켓 매매인데 비차익 거래 보시면은 아직 특징적인 게 보이지 않는데 여기서 그나마 좀 크게 매매하고 있는 게 금융투자거든요. 예, 금융투자 아까 차익 거래에서도 금융투자가 647억 순매수가 잡힌 게 보이실 거예요. 네. 그리고 비차익 거래에서도 565억 순매수가 잡히는 게 보일 텐데 오늘은 만기일이기 때문에 네. 금융투자가 비차익 거래라고 찍힌다고 하더라도 만기일에 이루어지는 비차익 거래는 좀 선물 매매를 안 해도 되는 날이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오늘은 선물은 만기가 돼서 자동 청산되는 날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약간 차익 성격이 아니겠냐. 만기일에 이루어지는 예. 비차익 거래는 예, 이건 차익 성격이 아니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좀 뭐 배당 차익 거래라든지 앞서 이제 삼성전자의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에는 좀 배당 노리고 들어오는 물량들이 좀 남아 있겠구나. 저는 좀 그렇게 좀 추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그러면 시장 영향을 어떻게 줄 것이냐, 동시효과를 넘어가면서 네. 그런 것도 이제 좀 보자면 그다지 큰 지수 충격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저는 지금 지수가 이렇게 들어오는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차트로 보실 필요가 있는데 네. 이렇게 이제 우상향으로 들어오는 게 이게 완전 45도 각도로 예. 저 오늘 언제부터죠? 예, 오늘입니다. 오늘 하루만 이렇게 수급인가요? 아까 이제 눈으로 보여줬던 것을 예, 수치로 보여드렸던 것을 차트로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어떤 수급이죠? 예, 차익 거래, 설명. 예, 차익 거래 기관. 아, 기관의 예, 차익 거래. 예, 기관은 잘안 여기서 뭐, 보여가지고, 예, 차익 거래는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네. 예, 금융투자랑 연기금 둘밖에 오늘 네. 차익 매수를 안 했기 때문에 금융투자와 연기금 등 우정사업본부의 차익 거래를 아침 9시부터 썸한 건데요. 요 보시면은 어때요? 정확하게 45도 각도로 이루어지고 예,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지 일관적으로. 않습니까? 예. 보통 일관되게. 이렇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뭐 종가에도 계속 그 음.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차익 거래라고 해서 그냥 오늘 하루 베이시스를 보고 들어온 게 아니라 근데 오늘 하루 베이시스를 보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베이시스라는 게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움직이죠. 예, 계속 움직이는데 보시면 이게 움직입니까? 아니면 45도 각도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까? 움직이면서 계속 들어오는 것 예, 같아요. 예, 움직이긴 움직이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45도 각도로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물을 팔고 주식을 주식 수요가 이런 계속해서 꾸준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마감 동시효과 간에도 뭐 매수가 들어올 거다. 이게 뭐 갑자기 빠진다든지 갑자기 이렇게 휩소가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며칠 사이에 어떤 베이시스 차익만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말 네. 그대로 이제 약간 배당에 대한 효과를 그렇습니다. 받들여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베이시스가 좀 나쁘면 안 들어오고 베이시스가 좋으면 들어오고 이런 성격이라기보다는 베이시스가 어느 정도 완벽하게 나빠지지 않는 이상 그냥 꾸준하게 들어오는 물량들이 오늘 포착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평소라면 베이시스가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네. 오늘은 이제 12월 만기. 네네네네. 예. 그다음에 또 배당을 감안한 그런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증거가 바로 제가 아까 처음에 카카오페이 주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카카오페이가 오늘 드디어 코스피 200에 들어오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네. 한번 오늘 종가 기준으로 투자자별로 한번 볼까요? 카카오페이가 21만 2천 원까지 6% 올랐고 예, 오늘 누가 많이 사는지를 보면 됩니다. 오늘 기관이 거의 다 사네요. 예, 기관이 거의 다 사고 연기금, 투신, 보험. 예, 투신. 예, 투신 보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자금, 뭐 보험은 변액 보험, 투신은 뭐 제가 몸담고 있는 ETF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거든요. 딱 그리고 지수 따라서 사야 그리고 되는 아까 것들. 제가 연기금 등이 뭐라 그랬죠? 연기금 등?
차익? 예, 연기금 등이 누구라 그랬죠?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예.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카카오페이 주가를 좀 긍정적으로 만든 거 아니겠냐.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오늘 코스피 200을 겨냥한 바스켓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지금 동시 호가를 볼까요? 이게 지금 네. 만기일이고 네. 삼성전자가 오늘 0.1% 강보합으로 끝났는데 네. 아직 좀 시간이 있긴 합니다만 동시 호가에 삼성전자가 3% 상승 막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요거 지금 놀라신 분들 계시네. 이런 거 어떻게 좀 봐야 돼요? 예, 지금 삼성전자가 뭐 3.1% 플러스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네네. 말인 즉슨 이제 제가 계속 그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좀 말씀드렸던 12월 만기의 특수성이라는 거죠. 12월 만기는 주식을 매수하고 선물을 매도해서 연말까지 꾸준하게 가지고 가면은 네. 배당이 떨어지니까. 네. 네, 그러니까 오늘도 종가에 좀 프로그램 매수가 잡히고 있다는 뜻이고요. 프로그램 매수가 잡히니까 당연히 코스피 200 내에서 비중이 제일 높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렇게 좀 이제 상승, 물론 뭐 장 끝나기 전까지는 뭐 좀 어떻게 두고 될지 봐야 모르지만. 되겠지만 예, 상승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현물을 담으려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들어오는 것일 수 있다. 네, 그거에 대한 증거가 방금 말씀드렸던 오늘 코스피 100에 처음 들어오는 카카오페이의 주가가 그거를 증명을 해주고 있고요. 아하. 예, 그리고 삼성전자의 마감 동시호가 때 주가가 뭐 그런 것들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냐. 이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2월물이 아니라 이제 내년 1월물 개별 네네네. 주식 선물 같은 경우 1월물이 이제 최근 월물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이 지나면. 네네. 근데 그거는 지금 한 77,600원 정도로 네, 형성이 돼 있는데 네, 현물은 7만 만약에 동시호가 지금 3% 오르는 걸로 끝난다면 79,800원이 되는데 네네네. 그러면은 오히려 현물 가격이 네, 내년 1월 선물보다 더 위에 있는 네, 현상이 배당 생기는 때문에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선물은 아. 배당을 못 받으니까. 예. 네, 그래서 선물 가격에서 배당만큼을 차감해주고 형성되기 때문에 그거는 연말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면은 그 차액이 거의 한 2,000원 이상 예, 예. 돼 버리는데요? 네네네네. 그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이거는 2,000원. 수급적인 차이입니다. 수급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예. 2,000원만큼의 배당이 아니라 네, 수급적인 괴리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일시적일 수 있는. 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종가가 만약에 삼성전자는 한 3% 정도 올라서 끝나더라도 네, 아마 뭐 내일 다시 장이 열리게 되면 그 궤는 사라질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현혹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선물이랑 현물이랑 매매하시는 분들의 수급 주체별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현상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자, 지금부터 보실 것은 3시 25분이니까 자, 이제 5분 남았습니다. 네. JUS님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보실 것은 네. 지금 오늘 3,200억 정도 프로그램 순매수가 잡히면서 네. 예, 오늘 시장 분위기를 좀 우호적으로 이끌고 있는데 이게 얼마까지 잡히는지를 여기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3시 30분 넘어서 이 잡히는 금액을 항상 메모해 두셔야 됩니다. 잠시만요.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자, 프로그램 어떤 거라고요? 다시 한번 예, 더. 오늘 들어오는 프로그램 매매의 순매수 금액을 메모해 두셔야 됩니다. 오늘 프로그램 그러면 차익 거래 아니면 빗차익 합쳐서요? 합쳐서요? 합쳐서? 예, 왜 그러냐면은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얘들은 뭘 노리고 들어왔다 그랬죠? 연말 배당. 그러면 연말 배당 받고 나면 얘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포지션을 유지할까요? 아니면 청산해 버릴까요? 털어야죠. 맞습니다. 바로 1월 달에 예. 1월 만기 때 예. 청산돼야 될 물량의 규모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월 만기 청산이라면 개별 주식. 그러니까 개별 주식뿐만 아니라 이 바스켓, 이 코스피 200 바스켓. 코스피 200 바스켓을 지금은 코스피 200 바스켓을 사고 선물을 때려놨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요 포지션이 연말 지나가면 이 현물 부분에서 배당을 이미 받지 않습니까? 받죠. 권리가 확정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얘들은 조달 비용이 있거든요. 이 포지션을 유지하는데 조달 비용이 있습니다. 공짜로 하는 게 그걸 아니거든요. 감안해야 되니까. 예, 그러면 빨리 청산하면 빨리 청산할수록 좋죠. 왜냐하면 나는 이미 배당이라는 권리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것만 끝나고 빨리 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빨리 포지션을 없애버리는 게 좋죠. 근데 우리가 보실 때는 항상 선물 포지션 없애는 건 뭐 잘 안 보이시니까 안 보이는만 주식을 매수했으니까 이 주식 매수한 포지션을 없애버리는, 즉 주식을 매도하는 포지션이 언제 일어나냐? 1월 만기 때 일어난다는 거죠. 1월 만기 때요? 네네네. 1월 만기라 함은 1월 옵션 만기죠. 옵션 만기래. 네네네네. 어차피 개별 주식과 네. 옵션은 그
월별로 네, 월별로 만기가 돌아오니까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수 선물은 만기가 이제 3개월마다인데 라지 선물은 3개월마다 있지만 뭐 미니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주식 선물을 이용해서 또 그 합성 포지션을 만들어서 청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먼저 1월에 네. 청산을 해버리는. 네네. 그래서 다시 뭐 계속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2월 만기는 좀 특이하다. 뭐 때문에 특이하냐? 연말 배당이라는 놈 때문에 특이하다. 네. 연말 배당이라는 놈은 뭐 제가 뭐 1.3이 나온다, 1.4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들어오기 전까지 모르거든요. 네, 실제로 내년 3월에 내 계좌에 꽂히기 전까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 불확실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불확실할 때는 지르고 보자. 네, 그래서 주식을 매수하고 선물을 매도하는 매수 차익 거래 형태로 연말에는 특히 12월 만기 때는 그렇게 프로그램 매매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뭐 보시는 바와 같이 3,200억의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네. 시장을 좀 우호적으로 상승 흐름으로 만들어 놨고, 이게 오늘만 딱 들어오고 끝나는 거냐? 그건 절대 아니고요. 왜냐하면 연말 배당날까지는 아직도 영업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연말 배당날까지 얼마든지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에는 저희는 배당형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장마감 1분 남았고요. 한번 삼성전자 주가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요게 그 호가 잔량이 있잖아요. 네. 그거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됩니까? 근데 호가 잔량은 뭐 신경 써도 되고, 옛날에 사전공시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사전공시가 네, 의무가 지금 아니죠. 사전공시가 없어졌기 때문에 네. 호가 잔량 하나만 갖고 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예,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삼성전자도 77,500원 뭐 거의 강보합으로 마감 동시고가 들어갔는데 지금 뭐 플러스 2% 정도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봐야 되는 것은 이제 누가 삼성전자를 종가에 사느냐가 중요한데, 아무래도 뭐 금융투자나 투신 뭐 이런 친구들이 좀 그리고 또 뭐 아까 이제 연기금 등 이런 친구들이 산다면 차익거래 쪽 그쪽에서 들어온 물량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예, 조금씩 뭐 상승폭이 약해지고 있긴 한데, 뭐 지금 이 상태로 마감을 한다면 뭐 마감 동시효과가 들어가기 전보다는 플러스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에는 뭐 프로그램 매매도 뭐 종가에는 뭐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주가가 올랐으니까. 뭐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한번 삼성전자 종가 나오면 제가 뭐 프로그램 매매 전체 현황 보면서 다시 한번 복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올랐네요. 예. 아, 지금 끝났죠? 네. 3시 30분 지났고 1.03% 오른 네네네. 78,200원. 예, 뭐 화면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요 네. 종가에 요만큼 튀었거든요. 77,500원에서 78,200원 정도로 튀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연말 배당을 노리고 들어온 프로그램 매수의 증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호가가 들어가기 직전보다는 한 0.5%포인트 정도? 네네. 예. 그러면 전체 프로그램 매매를 한번 볼게요. 네. 지금 뭐 집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 들어왔네요. 잠정이죠, 일단은. 예, 잠정인데 엄청 들어왔네요. 그러면은 좀 얼마입니까? 이게 저도. 예, 마감 동시효과가 들어가기 전에는 예, 3,200억 순매수였거든요. 예. 근데 비차익에서 엄청 들어왔네요. 지금 프로그램 수급 보시는 거죠? 네네. 예. 저도 지금 창을 계속 이거 띄웠다 저것다 네, 해요. 좀 헷갈리시죠? 다음번에는 뭐 한번 화면 보는 법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그 수급을 잠시만요. 잘 글자가 좀 안 보여. 좀 크게 좀 해주시겠어요? 예. 이 창 이제 떴습니다. 비차익 거래 쪽으로 엄청 들어왔네요. 예, 근데 만기일에 들어오는 비차익 거래는 제가 뭐라 그랬죠? 차익 거래 성격에 배당을 왜냐하면 노린. 만기일에는 선물이랑 현물이랑 두 가지가 있는데 네. 둘이는 항상 쌍이거든요. 원항세인데 오늘은 선물 매매를 안 해도 되는 날입니다. 왜? 가만히 냅둬도 자동 정산되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뭐만 남게 되냐면 주식만 남게 되니까 그래서 비차익 거래로 신고가 되는 겁니다. 동시효과 들어가기 직전까지 한 3,200억 원 정도 순매수였는데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 전체 차익 비차익 합쳐서 네. 동시효과 지나면서 거의 한 7,890억 원 정도. 네네네. 거의 한 7,800억 원까지. 예. 그러니까 한 4,500억 예. 정도가 동시효과에 들어온 거네요. 네. 4,600억 원 정도가. 예, 그러면 제가 이 물량의 성격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리고 이 물량의 크기를 항상 기록해놔라. 왜? 이 물량은 연말 배당을 보고 들어온 물량이기 때문에 연말 배당락이 끝난 다음에 매물화될 수 있는 물량이어서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4,600억 원 정도가. 네네네. 그러면 투자자별로 지금 한번 잠정치가 다시 변했는데 한 8,170억 정도 됐으니까 네. 동시효과 통해서만 한 4,000억 가까이 들어온 거네요. 예, 많이 들어왔죠. 아니다, 5,000억이구나. 예. 8 빼기 3은 5.
예. 야, 5천억 가까이가 동시호가에 들어오고. 예, 자, 이게 투자자별 동향입니다. 이거 혹시 화면 조금만 키워줄 수 있나요? 예. 네. 예, 5분으로. 투자자별. 네, 투자자별 프로그램 매매 동향입니다. 아까 직전까지는 연기금하고 예, 투신 뭐 이렇게 기관들 들어와 있었는데. 예, 예, 예. 이거는 차익 거래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화면만 좀만 키워주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그 화면을 좀 더 키워주세요. 예. 밑에 잘릴게요. 네, 잘라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예, 맨 위에 숫자만 보면 됩니다. 자, 이건 차익 거래인데요. 자, 외국인들은 차익 거래에서 매도가 좀 기록이 됐고요. 일단 외국인들은 우리랑 조달 금리라든지 아니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또 델타원 수합으로 또 빠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일단 무시하겠습니다. 네. 자, 금융투자에서는 647억 순매수였다가 1360억 순매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투자 중심의 차익 거래는 대략 한 800억 정도 순매수가 마감 동시효과 안에 들어온 거고요. 연기금 등은 다 털었습니다. 잠시만요. 아까 2천억 가까이 들어오다가 예. 마이너스 310억으로 예, 연기금 등은 다 털었다는 얘기입니다. 뭐요? 배당 안 받아 이거요? 얘들은 오늘 이후에 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정사업본부니까. 네네네. 참고로 우정사업본부는 이런 차익 거래에 대해서 증권거래세가 면제입니다. 거기만 면제받죠. 네, 거기만 면제받기 때문에 걔들은 오늘 아니어도 내일 또 하면 돼. 연말 되기 전까지만 또 들어오면 되지. 그 우리나라에서 차익 거래하는 주체는 거의 다 연기금, 우정사업본부라고. 우정사업본부와 금융투자의 이제 LP북이라든지 그쵸, 그쵸. 시정조성자북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됩니다. 시장 조성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야 하는 그런 주체들 말고는 네, 거의 진짜 차익을 먹기 위해서 들어오는 플레이어는 우정사업본부가 거의 네 맞습니다. 대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우정사업본부는 거래세가 면제다 보니까 예, 좀 회전력이 좀 빠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우정사업본부 쪽에서는 다 나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이 물량들이 아마 오늘 뭐 좀 좋은 베이시스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나간 건데 저는 뭐 연말 배당락 되기 전까지 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 차익 거래만 놓고 보면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까지 전체적으로 네, 2,650억 정도 순매수였다가 네, 동시효과 거치면서 930억만 순매수로 남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한 1,600억, 네. 1,700억 네. 정도가 차익 거래는 동시효과에서 빠진 거고, 네, 네. 반대로 비차익 거래는 동시효과를 거치면서 엄청나게 들어온 거죠. 500억 순매수가 7,000억 순매수로 확 네, 네, 늘어났고. 네. 예, 여기 보시면 제가 비차익 거래인데 이것도 좀 위에 숫자만 좀 확인 네. 좀 크게 해주시겠어요? 맨 밑에는 잘려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넣어주세요, 그대로. 예, 혹시 여기 금융투자 그대로 숫자, 넣어주세요. 예, 금융투자 숫자 보이시나요? 지금 저거 넣은 건가? 글자 커진 네. 건가? 확대했어요. 네네네. 여기 금융투자 숫자 혹시 보이시나요? 네네네. 예, 8,890원. 어마무시하죠? 저게, 지금 차익만인가요? 이건 비차익 거래입니다. 비차익. 비차익. 네네네. 그쵸, 종합으로, 비차익 예, 전체가 예, 전체로 보겠습니다. 전체로. 7,000억 순매수인데 그 중에 8,000억 원이 금융투자니까. 네네. 그리고 전체로 보겠습니다. 전체로 보면은 네. 금융투자에서 무려 얼마가 들어왔죠? 1조 원이 넘었네. 예, 1조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체들은 오히려 판 거고, 네, 그렇습니다. 금융투자만 1조 원 넘게 프로그램 순매수를 했고, 그 중에 네. 대부분이 비차익이었고. 네, 비차익인데 오늘은 만기일이기 때문에 만기일 이루어지는 비차익은 형태는 비차익이지만 일종의 차익 거래다라고 차익 보시는 게 거래처럼. 맞고요. 그리고 연기금 등은 방금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좀 약간 단기성 뭐 그런 차익 거래 선호하기 때문에 오늘 들어왔던 물량들 그냥 다 던지고 나왔다. 그렇지만 연말 배당락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물량이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렇다면 연말 배당을 노리고 들어온 물량은 도대체 얼마냐? 네. 예, 얼마냐? 이게 중요한데 저는 여기서 금융투자가 찍힌 1조 원이 연말 배당을 노리고 들어온 물량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거.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요 1조 원은 언제 청산될 거냐? 배당락 끝나고 청산될 거다. 그러면 1월에는 계속 이 물량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잠재적 압박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나올 땐 당연히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오네. 네. 똑같이. 네. 그래서 이제 요런 메커니즘을 좀 한번 잘 기억을 해두시면 뭐 내년 12월 달에 써먹을 수 있겠지만 뭐 1년 정도 기다리셔야 되겠지만 그때 되면 분명히 까먹습니다. 예, 저도 예. 까먹고요. 예, 예. 다시 해주셔야 됩니다. 예, 예. 그렇지만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오늘 일어난 이런 수급적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야 될. 그죠, 그죠. 예. 어차피 요거는 이제 다시 본질 가치를 찾아가게 되기 때문에 네, 일종의 노이즈죠.
주식을 뭐 밸류에이션이나 아니면 펀더멘탈로 주식하시는 분들한테는 전혀 이게 상관없는 일이죠. 굉장히 노이즈일 거예요. 귀찮고. 이 새끼들 예. 왜 또 이때 또 장을 올려서 뭐 이때 왜 주식을 왜 아. 사서 예. 내 삼성전자가 왜 갑자기 또 올라가지고 지금은 좋은데 또 이제 매물 나올 때 되면 또 마음이 아프실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오늘이 목요일이죠. 예, 금요일, 내일 만약에 이제 만기일 끝나고 네. 아침부터 되돌림 현상이 나타난다 한들 네. 사실 오늘 동시효과에 같이 따라가서 사셨거나 네. 내일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파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일시적인 손실이 좀 될 수 있을 텐데 네.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네. 어차피 갖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큰 상관은 없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요런 메커니즘, 그리고 제가 이제 3시 이전에 분명히 이제 연말 배당 노리고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올 겁니다라고 예측했던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 그리고 기본적인 논리만 좀 아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예. 계속 제일 중요한 것은 연말 배당의 크기예요. 연말 배당의 크기. 연말 배당에 대한 크기. 올해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제가 좀 처음에 서두에서 좀 연말 배당 관련해서 좀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네. 삼성전자도 분기 배당이 361원인가 그 정도였기 때문에 네. 아까 선물 가격에 500원, 600원 정도 반영됐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배당이 특별 배당 수준까지는 안 되더라도 연말엔 좀 더 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거래가 많이 되는 ETF들 보니까 은행 ETF들이 거래가 많이 되더라고요. 물론 뭐 금리 배당.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배당 이슈 때문에 거래가 잘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지금 거의 6% 나올 예,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좀 많이 샀거든요. 물 좀 드세요. 이거 예. 물병 따놓고 못 드시고 계셔가지고. 여기 보면은 누적으로 한 뭐 오미크론 사태 터지고 한 30일 누적으로 보면은요. 네. 굉장히 많이 샀어요. 이게 외국인들 현물 수급이거든요. 네. 예. 거의 3조 원 이상 샀어요. 예. 이것도 조금만 크게 해주시면은요. 예. 저거는 무엇을 샀다는 거죠? 목적어가 뭐예요? 예,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예. 코스피를 3조 7천억 정도 샀거든요. 네, 최근에 외국인들. 예, 최근에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가 왜 이렇게 세게 들어오냐? 왜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많이 사냐? 네. 이렇게 말씀들 많이 맞아요, 하시는데 최근에. 저는 뭐 일종의 외국인들 역시도 연말에 배당 차익 거래 하니까 외국인들도 배당 노리고 들어온 외국인들도 있지 않았겠냐? 예, 배당 노리고 그냥 코스피 100을 바스켓으로 훅 사게 되면은 당연히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살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 그리고 금융투자도 2조 7천억 사지 않습니까? 네. 예, 2조 7천 산 거 혹시 보이시죠? 네. 이런 것들은 연말 배당을 노린 배당 차익 거래 성향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은 내년 연초에 좀 조심하자. 근데 이제 순수하게 2조 7천억이 최근에 들어오긴 했지만 이걸 전부 다 배당을 노리고 들어왔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연말 배당을 노리고 들어온 물량의 규모는 얼마냐? 뭐 그러면은 저는 뭐 오늘 금융투자에서 매수한 한 1조 원 정도가 연말 배당을 노리고 들어왔다. 그래서 이거는 1월 만기 때 아니면 뭐 늦어도 3월 만기까지는 좀 청산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배당락 나타나자마자 팔게 되면은 네. 배당을 받은 거나 안 받은 거나 똑같은. 그렇지만 걔들은 선물로 이미 해지를 걸어놨지 않습니까? 네, 주식은 샀고 선물은 매도를 쳐놨기 때문에 네. 걔들은 뭐 장이 빠지거나 오르거나 그렇게 큰 그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받고 배당을 락을 맞게 되면 사실은 또이또이가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미 선물을 매도를 해놨기 때문에 네. 그 차익만큼 배당만큼의 차익을 네. 확정 이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네네네. 땅짓고 헤엄치는.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그게 선물 스프레드라는 가격인데 잠깐만요. 여기서 또 이제 스프레드 나옵니다, 네. 여러분. 자, 스프레드라는 거는 최근월물과 차근월물 사이의 가격 차이. 예. 여기 보시면은 마이너스 4.35라는 것은 원래 내년 만기가 되는 여기 2022년 3월물 선물이 더 비싸야 돼요. 왜냐하면 이자를 더 해주기 때문에 네. 이자만큼 더 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이자만큼 비싸야 되는데 이제 배당만큼 디스카운트를 시키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도 여기 보시면 이론가가 내년 3월 만기가 되는 선물 3월물 이론가가 398.43이고 그리고 오늘 만기가 된 선물 12월물 가격이 401.13이니까 요 두 개를 빼게 되면 아마 이론 스프레드는 한번 빼볼까요? 398.43 빼기 401.13. 스프레드. 예. 그러니까 이 스프레드도 이론 가격이 있고 네. 실제 벌어진 격차가 있으니 그 차이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빼기 401.13 하면은
이론 스프레드는 마이너스 2.7이거든요. 어. 네, 마이너스 2.7인데 요 정도인데 그거보다 더 낮게 거래됐기 때문에 요만큼 이제 차익거래 하신 분들은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네. 약간 거기에서의 어떤 위험성은 지고 네, 차익거래를 하는 그만큼 거니까. 선물을 좀 낮은 가격에 매도를 쳤기 때문에 네. 네, 낮은 가격에 매도 쳤기 때문에 배당을 좀 충분히 먹더라도 그만큼만 먹는 건 아니고 선물을 좀 낮은 가격에서 매도 친 만큼 손해를 보기 때문에 뭐 약간 뭐 아주 뭐 1.3%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한 0.3에서 0.5% 정도의 무위험 차익 거래가 발생한 거죠. 다 먹지는 네, 못하더라도. 그리고 뭐 혹여나 배당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은 뭐 그만큼 더 업사이드가 생기는 거고요. 아하. 네. 그거는 말 그대로 12월 28일까지 그 현물을 들고 있다라는 네네. 가정하에. 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그 잠재적인 1조 원 그 매도 물량은 배당 나기를 지나서 네. 1월 초에 조금 네.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해 그래서 주신 저는 거고. 솔직히 좀 더 들어올 줄 알았어요. 더 들어올 줄 알았는데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화면 보시면은 뭐 스프레드 가격이 마이너스 4.3이니까 굉장히 낮게 낮죠. 거래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좀 이게 조금만 높았으면은 더 들어왔을 텐데. 네. 예, 왜냐하면 좀 높은 가격에 선물 매도를 칠 수 있으니까. 저 스프레드 가격이 지금 마이너스 4.3까지 가 있고 이론 스프레드가 마이너스 2.7이라는 거는 내년 저 3월물이죠. 네, 내년 3월물. 3월물이 지금 12월물 막 이제 만기가 지난 것보다 훨씬 더 낮은 값에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미래를 더 안 좋게 본다는 건가요? 안 좋게 본다는 말이 정석적인 거지만 이것도 네. 또 수급적인 논리, 좀 롤오버 수량이라든지 아. 롤오버 수량이 매도 롤오버 수량이 좀 많았냐, 매수 롤오버 수량이 많았냐. 최근에는 시장이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예. 곧버스 사이즈가 좀 늘어났어요. 아. 곧버스는 선물 매도를 항상 들고 있는 ETF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맞아. 예, 얘들이 롤오버를 선택하면 매도 rollover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 해야죠. 때문에 좀 스프레드 가격이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아, 여기서 이해들을 좀 하셨을까 하는 아유. 걱정되는데, 왜냐면 저는 네. 이제 진행을 하는 입장이니까 네네네네. 저랑만 본부장님 둘이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네네네. 이게 사실 롤오버라는 건 기존의 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었다면 네. 12월 만기 때 똑같은 포지션을 가져가기 위해선 매수 롤오버. 12월물을 청산을 하고 차 근월물인 예. 3월물을 이제 똑같이 예, 예. 사면은 내 그게- 포지션이 롤오버 된다. 네, 매수 똑같이 롤오버 넘어간다. 이렇게 되는 네, 거잖아요. 그때는 매수 포지션을 넘겼기 때문에 매수 롤오버라고 표현을 하는 그렇죠. 거고요. 그리고 곧버스나 인버스 ETF는 마이너스 1배를 추정하기 때문에 그 ETF를 까보면은 선물 매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방금은 매수 포지션을 넘기는 것을 매수 롤오버. 네. 그러면 곧버스는 매도 포지션을 마이너스로 해서 매도로 넘어가야 넘기는 되는. 거니까 네, 매도로 네. 넘기는 거니까 네. 매도 롤오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시장이 좀 반등하면서 예, 인버스 레버리지 곧버스의 사이즈가 좀 늘어났어요. 네. 그러면 곧버스의 사이즈가 늘어났으면 매도 롤오버 해야 되는 선물 매도 수량이 늘어났고 네. 선물 매도 수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스프레드도 좀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네. 좀 낮은 가격으로 팔아야 되는 애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낮은 가격으로 형성된 거 아니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미래 가격이 정말 불안해. 나는 선물 매도 칠 거야. 이런 애들보다는 그런 ETF라든지 ETF 관련된 선물 포지션이 기계적으로 롤오버 되면서 일어났던 수급적인 불균형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그거는 이제 지수형 ETF, 네. 지수형 레버리지 ETF가 네. 커질수록 네네네. 그러면 그 관련 ETF 시장이 커질수록 또 영향력은 더 그렇죠. 많아질 수도 있고. 만약에 레버리지 ETF의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은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레버리지 ETF는 선물 매수를 들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 선물 매수를 다음 월물 선물 매수로 넘겨야 되니까 매수 롤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스프레드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방향은 비슷할지언정 네. 어떤 진폭은 훨씬 더 커질 네네네. 수가 있는. 네네네. 그렇죠. 우리나라 시장은 사실 현물 시장보다는 이제 선물, 그러니까 파생 시장이 좀 크기 때문에 네네네. 맥더독 현상들도 나타나는데 그 네. ETF에 따라서도 훨씬 더 그게 더 커질 수가 있는. 옛날에는 파생에 직접 참여하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셨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이 좀 완충 효과를 해주셨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개인 투자자 보호 제도, 적격 개인 투자자 제도가 생기면서 그렇죠. 파생 상품에 뛰어드시는 개인 투자 비중은 좀 줄어들었고 줄었죠. 오히려 그분들이 어디로 가셨냐?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인버스 레버리지 ETF 일로 가셨거든요. 옛날에 ELW나 그렇죠. 선물 옵션 직접 하시던 네. 분들이 네. 레버리지 상품 뭐 3배짜리도 있고 뭐 하니. 자, 일단 슬슬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 꼭 보셔야 될 거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삼성전자 보시면 이렇게 종가에 좀 튄 게 보이실 거예요. 네. 삼성전자를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프로그램 매매라는 것은 코스피 200 바스켓을
바스켓 200개 종목을 트레이딩 하는 거고, 이 코스피 200 바스켓 중에서 삼성전자 비중이 제일 높아요. 30% 정도기 때문에, 코스피 200 바스켓을 겨냥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의 주가는 당연히 삼성전자기 때문에 제가 삼성전자를 말씀드린 거고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77,500원에 마감 동시효과가 들어갔는데 78,200원, 한 700원 정도, 1%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코스피 200 바스켓에 매수세가 집중이 됐구나라는 증거를 찾으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누가 프로그램 매수를 했나요? 이게 중요한데요. 이게 투자자별 프로그램 매매 동향인데요. 보시면은 금융투자가 무려 1조, 한번 볼까요? 업데이트 됐나? 1조 249억 원 순매수를 했어요. 네, 금융투자가. 네, 네. 그러면 금융투자가 미쳤나? 얘들이 왜 1조 원에 해당되는 프로그램 매수를 했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은 연말이라는 특수성에서 찾을 수가 있고요. 연말에는 코스피 200 바스켓을 매수하고 선물을 매도하는 프로그램 매수를 진행할 경우에는 연말 배당락까지 보유했을 때 연말 배당, 뭐 저희가 얼마 나올지는 몰라요. 대충 추정해 보기로는 1.3에서 1.4% 정도의 연말 배당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요걸 노리고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요 물량들은 연말 배당에 대한 권리 확보가 끝난다면은 다시 매물화될 수 있는 물량이니까 네. 꼭 요 숫자 1조 249억은 기억을 하고 계시라. 언제까지? 연말 배당락 끝나자마자 최창규 본부장님이 금융투자 중심으로 1조 원 정도의 배당 차익 매수세가 청산된다 그랬지.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금융투자의 요 물량들은 좀 매물화될 수 있고, 연말 배당락이 되기 전까지는 또 추가적으로 좀 더 들어올 수 있는 물량이니까 아마 제 생각인데, 뭐 연말까지는, 뭐 배당락 전까지는 뭐 지수는 네. 뭐 크게 빠지진 않을 것 같다. 뭐 저 그런 이후로 크게 빠지진 네. 않을 것 같다. 대신에 뭐 1월달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온 만큼 또 1월달에 청산돼야 나갈 될 수 부담이 있으니.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만 차근차근 챙겨보시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기금 등은 오늘 같은 날 얘들이 왜 2천억을 샀다가 다 팔았지? 얘들은 도대체 정체가 뭐야? 우리의 국민연금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에 해당되는 우정사업본부의 매매인데, 얘들은 증권거래세가 면제된 물량이다 보니까 연말 배당락까지 한번 잡아놓고 꾹 기다리기보다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를 좀 반복하는 물량이니까, 오늘 장중에 2천억 정도 순매수 집행했다가 종가에 다 털고 나왔다. 그러면 또 연말까지는 또 계속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겠구나.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연기금 등은 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세분화가 더 돼 있었었는데, 네. 2017년인가요? 18년부터는 우정사업본부랑 네. 연금기금 다 이제 연기금 등으로 네. 수급이 합쳐져 있잖아요. 왜냐면 예전에는 뭐 국가지자체라는 국가 지자체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죠.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자기들 포지션이 시장에 공개된다, 이렇게 맞습니다. 좀 약간 불만들이 많아져서 한 3년 전쯤 저걸 연기금 등으로 저걸로 합쳤었고, 그리고 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은, 뭐 이제 수급을 봤을 때 이제 뭐 만기 누적으로 뭐 한 30일, 한 20일 정도 누적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참 주식을 많이 샀거든요. 20일 누적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무려 4조 7천억 정도 순매수를 기록을 했는데, 요 물량 역시도 일종의 배당 차익 거래가 아니었을까. 외국인들 역시도 뭐 배당금을 노리고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요 물량들이 뭐 최근 오미크론 사태 이후에 한국 시장에서는 좀 방어막 역할을 좀 한 거 아닐까, 보호막 역할을 좀 한 거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20일 누적으로 보면은 금융투자가 1조 3천억 정도 순매수한 게 아마 눈에 보이실 거예요. 요 물량들은 진짜로 뭐 배당량 차익거래 물량들이니까 요거는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고요. 오늘 들어온 물량 1조가 진짜 진성이긴 하지만 뭐 크게 본다면 한 1조 3천억 정도가 연말 배당을 노리고 들어온 물량이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돈에는 이제 꼬리표가 달려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 1조 원이 청산이 어떻게 되더라도 어느 날 어떻게 어떤 시차를 두고 할지는 사실은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급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막 다 섞여 있을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그렇지만 뭐 이 정도만 파악하고 들어가시더라도 뭐 전체 그림을 정확하게 잡기는 어렵겠지만 뭐 일부만 좀 퍼즐 맞추듯이 퍼즐을 우리가 요만큼은 안 맞추더라도 나머지만 다 맞춰버리면 나머지 한 퍼즐이 어떤 모양인지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원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잠깐만 채팅창에서 네. 최창규 본부장님 나오시면은
다 이해는 안 가도 네. 괜히 똑똑해지는 느낌이라고. 아, 예. 네, 그래서 아까 요거 다시 보기 예약하신다는 분들이 예.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 9월 만기 때도 제가 이 원리에 대해서 이대호 기자님이랑 한 1시간, 2시간에 걸쳐서 한 네. 내용들이 있으니까 네. 이왕 보실 거면은 9월 만기 때 네, 그때 영상도. 했던 것도 한번 같이 보시면서 네. 뭐 같이 들으시면 이 녀석 맨날 했던 얘기 또 하네 라는 사실을 금방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제가 띄엄띄엄 얘기하니까 했던 얘기 또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때 9월 많더라고요. 9일이었네요. 두 번째 목요일이 9월 9일이에요. 예, 제가 뭐 3개월마다 얘기를 하니까 저는 똑같은 얘기를 3개월마다 반복하고 있는데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얘가 새로운 얘기 하는구나. 근데 이게 네. 솔직히 말하면요. 저도 뭐 한 10여 년 전부터 네. 그때 우리투자증권 최창규 과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예, 예. 만기일 막 영향 물어보고 네네네. 마감 기사 쓰고 네. 만기일 영향 기사 쓰고 했지만 네. 들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솔직히. 네네네. 진짜 그 실전으로 뭐 합성 포지션까지 이렇게 해서 투자하시는 분들 많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들어봐야 이거 자주 들어봐야 3개월에 한 번 듣는 거라서 네. 이게 딱 각인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럴수록 뭐 저는 좀 행복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이 영역에 이 나와바리에 침범하려고 안 하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했었고요. 네, 이제 행복했던 시간도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네. 예. 제가 코스피백 이런 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도대체 코스피백에는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이건 NH투자증권 HTS고요. 117 하나 화면이 ETF 현재가 화면이고요. 코덱스 200이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 중에 제일 큽니다. 여기 보시면 구성 종목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PDF라고 구성 종목 항목이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몇 %, 비중으로 들어가 있는지 여기 그렇죠. 보시면 삼성전자가 거의 30% 비중으로 예. 들어가 있거든요. 예, 아마 잘 안 보이실 텐데 29.65%. 예, 이걸 보시면은 이제 얘가 현물 그러면서 코스피 200 그러는데 도대체 어떤 종목들이 얼마 비중으로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아마 오늘 카카오페이가 이제 신규로 편입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네, 이제 여기 종가 보시면은 기준으로. 그러면 카카오페이가 얼마만큼 매수세가 발생하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비중이 얼마죠? 이게 비중이 0.78? 0.78%입니다. 예, 참고로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자금은 ETF만 10조거든요. ETF만 10조고요. 크게 보면 한 100조 정도 되니까 10조라고 하면은 78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온 거고요. 100조라고 한다면 뭐 7,800억 정도 카카오페이 순매수가 들어온 거니까 뭐 그런 것들도 아마 이제 앞으로도 계속 저렇게 된다라는 아니요, 거죠? 오늘로 끝나는 겁니다. 오늘 리밸런싱 바로. 이미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제 이야기는 저 바스켓 물량들이 이제 들어올 때. 네, 맞습니다. 앞으로 계속 사게 될 때. 네, 더 들어오게 될 때. 만약에 뭐 연말 프로그램 매수가 더 들어온다 그러면 그렇죠. 요 비중대로 저 비율대로. 사니까 요 비중대로 사니까 코스피 200 또는 어떤 종목이 얼마 비중 그런 게 궁금하실 때에는 그냥 ETF 현재 거 하면 들어가셔가지고요. 구성 종목 PDF를 보시면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게 있다면서요. 코스피 200이 됐든 뭐 MSCI 코리아 지수가 됐든 그 신규 편입 종목들이 있을 때 편입 당일부터는 오히려 주가가 빠진다라는 통계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한 보름이나 한 달 전부터 어떤 종목이 신규 편입될 거다 예상을 해서 자기네들 펀드에 미리 좀 편입을 해 놓으니 그 사이에 주가가 더 많이 오르게 되고 실제로 리밸런싱 당일을 지나면 오히려 그런 리밸런싱 효과는 조금 없어진다라는. 그래서 이게 카카오페이의 현재가입니다. 혹시나 요것도 이제 수급적인 거 신경 쓰실 분들 계실까봐. 이게 맞는 말씀이십니다. 카카오페이 현재가인데요. 주가 고점이 언제 일어났냐? 고점은 11월 30일 날 일어났습니다. 11월 30일 날 일어난 이유를 좀 살펴보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카카오페이의 코스피 100 그 신규 편입이 아마 요때쯤 발표됐을 거거든요. 아마 11월 20일 요때쯤 맞아요. 요때쯤 발표됐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뭐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라는 격언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요때 발표되고 주가 고점 형성되고 오히려 실제로 리밸런싱 되는 날에는 오늘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11월 30일 고가 대비해서는 좀 낮은 가격이 형성됐으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요 이벤트는 오늘로써 끝나는 이벤트니까 그렇죠. 끝나는 이벤트니까 내일도 코스피 100 신규 편입 얘기를 카카오페이에 들이댄다면 그거는 공부를 안 했구나. 얘가 좀 게으르구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크래프톤 같은 종목. 크래프톤도
들어갔죠? 예,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MSCI랑 FTSE 다 들어갔거든요. 네, 코스피백까지. 네. 예. 얘도 공교롭게도 주가 고점이 11월 18일 정도에 일어났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 카카오페이는 11월 30일 정도에 주가 고점이 일어났는데 얘는 11월 18일 날 일어났고요. 네. 아마 얘는 MSCI도 들어갔기 때문에 MSCI는 2월, 5월, 8월, 11월이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11월 30일 기준으로 리밸런싱이 일어납니다. 즉 즉 얘는 오늘 날짜 12월 9일이 이제 얘 입장에서는 아마 요때쯤이 이제 12월 9일 오늘 동시만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11월 30일 날 리밸런싱 하는 놈이었으니까. MSCI 기준으로. 네네네네. 그러니까 확실히 그 리밸런싱 일어나기 직전에 한 네. 일주일 전에 고가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고 이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주가가 좀 약세를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후에는 어떤 그런 이벤트 효과란 그렇죠, 없다라는 그렇죠. 거 예, 그런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예, 그런 거고. 것들이 좀 소멸되면서 이런 형태의 주가지수 패턴이 연출되니까 이런 것들도 뭐 만기 효과와 더불어서 뭐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될 만한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ETF라든지 이런 패시브 수급들이 주로 이런 주가 패턴에 영향을 주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운용사가 됐든 어디가 됐든 또 이벤트 드리븐 전문으로 하는 그렇죠. 운용 그 매니저들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친구들이 뭐 다 저랑 같이 애널리스트 할 때 제 고객들이었습니다. 제 고객들이었고. 맞아. 예, 그리고 요즘은 가장 이제 고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까지만 얘기 드리고 제가 오늘은 마칠 건데요. 네. 제일 고민 많이 하고 있는 게 지금 가장 매니저분들한테도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 내용인데요. 어떤 거길래 그러지? 예, 이게 코덱스 2차 전지 산업이라는 ETF입니다. 아, 예, 사이즈가 꽤 커요. 예, 사이즈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시가총액이 거의 1조가 넘는 걸로 예,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 코덱스에서는 2차 전지 산업이라는 ETF 그리고 타이거에는 2차 전지 테마라는 ETF 두 개 ETF가 있는데 네. 2조가 넘거든요. 두 개 합치면 사이즈가. 어. 근데 지금 넘버원 종목이 누구죠? LG화학이거든요. 네. LG 그 화학이- 이벤트 있구나. 참. 네, LG화학이 14.29% 비중으로 지금 담겨져 있고요. 그거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이제 맞아요, 맞아요, 바꿔야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그거 너무 맞아요. 큰 이벤트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네. 뭐 제가 뭐 기회가 된다면 뭐 근데 뭐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해야 되니까 뭐 당분간은 요 포트폴리오로 유지할 건데 지금 LG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게 된다면 더 이상 LG 화학은 2차 전지에 해당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빼야 되고. 이걸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교체해야 되는 뭐 그런 리밸런싱도 있을 수 있다. 요거는 그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ETF는 지수가 어디 거죠? 그래서- FN 가이드 거고요. FN 가이드. 예, 그리고 타이거 거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것도 어찌됐든 간에 그 지수를 개발한 곳에서 같이 이제 지수를 예, 바꿔줘야 맞습니다. 되고 거기를 이제 추종을 하면서 리밸런싱이 일어나야 되는 건데 예, 타이거 거는 약간 LG 화학 비중이 조금 작네요. 타이거는 9.1%. 예, 타이거 2차 전지 테마는 예, 9.1%. 9.1%고 코덱스 2차 전지 산업은 14.28% 정도 되니까 예.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게 되면은 이걸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저희 이제 운영업계라든지 ETF 업계에서는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결정은 안 네, 됐고 결정은 하지 않. 왜냐하면 그건 지수사에서 결정할 문제니까 인덱스를 만드는 인덱스 그 FN 가이드나 참고로 이제 타이거 거는 YGFN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지수를 쓰고 있는데요. 네. 두 회사가 지금은 합병되어 합병돼 있죠. 예, 같은 회사거든요. 저희 최대 주주예요. 아, 그런가요? 네. 예. 예, 그래가지고 뭐 지수사에서 결정할 건데 아마 뭐 같은 회사니까 뭐 동일한 방법론을 쓰지 않을까. 예,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결정되면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결정이 돼서 뭐 외부에 어나운스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제가 뭐 다시 한번 나와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너무 사이즈가 커져서 그렇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타이거 2차 전지 테마는 1조 2천억이고요. 네. 예, 1조 2천억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1조 2천억이고요. 예, 코덱스 2차 전지 산업은 1조 3천억 정도 됩니다. 두 개 합치면 2조 5천억이거든요. 와. 예. 그러면은 ETF, 그러니까 테마형 ETF 치고도 큰 거죠? 테마형 ETF 중에서는 거의 가장 크죠. 제일 큰. 네, 가장 크죠. BBIG 이거보다 커요? 예, BBIG는 그보다 작죠. 아, 그래요? 예, 예. 아, BBIG보다 이게 더 커요? 예. 이게 훨씬 더 먼저 나왔던 예, 훨씬 거죠? 더 먼저 나와서 그렇습니다. 아. 예. 그러면 2조 5천억 원을 이렇게 자금이 네. 그 해당 지수를 추종한다면 거기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가는 것도 분명히 수급에 좀 영향을 줄 수 맞습니다. 있는 규모의 네, 그냥 그 앞서 설명드렸던 뭐 카카오페이나 뭐 크래프톤의 사례와 비슷한 사례가 일어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사례는
큰 놈을 빼고 또 큰 놈을 넣는 아, 거다 보니까 뭐 그거보다는 좀 약간 임팩트가 좀 클 수 있죠. 아하. 그때쯤 되면 또 이게 네.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 어떻게 됐는지 막 네. 이야기가 많이 쏟아지겠네요. 네네네네. 오늘은 뭐 한번 좀 여기까지 뭐 여쭤봐야겠다. 제가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딱 4시입니다. 네. 딱 4시에 끝내시려는 거 보니까 뒤에 일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일정이 있지 않고요. 예, 6시에 네. 삼모 프로에서 아, 예, 또 오늘 했던 말씀 비슷하게? 아닙니다. 그때는 또 다른 얘기 해야죠. 왜냐하면 아, 또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또 그 콘텐츠가 방송 많으셔. 가가지고 했던 얘기 또 하시네요라고 음. 댓글 달아버리면 제가 잘리거든요. 예, 신선하시네요. 이렇게 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나와가지고 또 더 재밌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프로 가셔서요. 예, 댓글에 최창규 본부장님이 오늘 그 실시간으로, 네. 마감 동시효과 시간에 실시간으로 Y스트릿에서 한 영상이 있다. 네. 그걸 꼭 다시 보기 해달라라고 아유. 채팅창에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또 컴플라이언스 준수 잘하셨다. 그럼요. 예, 그런 얘기 꼭 철저하게. 해주시면 제가 계속 나올 수 있고 안 진행자가 그러면 안만 꼬셔도 안 넘어오더라. 이렇게. 안 그러면 저희 컴플라이언스 너무 무서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모로 큰 도움을 주고 계시고요. 일단은 3월 동시만기일도 예약할까요? 뭐 그때까지 제가 회사를 다니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네. 만기일 동시효과 네. 라이브는 네. 이제 고정으로 네, 알겠습니다. 내마녀의 춤추는 예. 모습을 항상 생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네. 오늘 프로그램에서 들어온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다행히 들어와서 다행이네. 만약 안 들어왔으면 저는 다음부터 못 나올 뻔했습니다. 이거 만약에 막 동시효과 때 막 몇천억 순매도 확 나오고 이러면은 분위기 싸해지잖아요. 그리고 그거 못 맞추면 전문가가 그것도 못 맞춰? 맞아요. 그럴 수 있어서 참 긴장했었습니다. 예.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항상 그 파생 애널리스트 하실 때도 자료를 썼던 게 이번 만기일에 네. 얼마큼 이게 예상인데 네. 항상 이런 거 이제 글을 네. 쓰셔가지고 네. 항상 이제 평가를 또 받으셨던 그 네. 추억이 생각나네요. 네. 오늘 너무 긴 시간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 좀 평소보다 라이브를 일찍 시작해서 일찍 끝냈는데요. 이런 동시효과라든지 동시 만기일 이벤트를 좀 보여드리기 위함이었고요. 조금 내용을 이해 못하신 분들 사실은 선물 옵션에 대한 기본 개념, 차익거래에 대한 기본 개념 다 알고 들으셨어도 어려울 내용인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얼마 전에 저희가 올려드렸던 선물 옵션 그 기초 강의 한번 들어보시고 이 내용을 다시 들어보시고 혹시 시간이 되시면 9월 9일 영상도 다시 보시면 죄송합니다. 숙제가 너무 많네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내일 또 저희는 라이브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